다음은 제6장 삼력간의 관계 중 1절 낙서와 용담의 관계 중 우선과 좌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하도 낙서 용담의 삼력간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서와 용담의 관계 중 우선과 좌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낙서의 우선과 반대로 진행하는 도수인 역도수가 용담의 좌선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가라사대 천지가 역으로 가니 역도수를 볼 수밖에 없노라 하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쓰시니라. 좌선 438 천지는 망량을 주장 951 1월은 조항을 주장 276 성신은 칠성을 주장 운 직위금지 원유대강 남녀노소 아동들이 모두 노래하리라. 그런 거로 영세불망 만사지 하였느니라. 동곡비서 23절.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래와 같이 질문하여 상제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자의 질문에 대한 상제님의 답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앞의 동곡비서에 있는 본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천지개벽경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본문 제자 문활 무신 12월 24일 좌선지리 하이오이까 왈 천지지 운행이 유우선하니 하도 우선지운이 위 화수미제하고 위 천지비하고 위 건운하야 선천야오 유좌선하니 낙서좌선지운이 위 수하기제하고 위 지천태하고 위 권운하야 후천야니라. 천지개벽경 8편 20장 11절. 여기서는 본문의 내용을 문답 1, 2로 나누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1입니다. 제자 문활 무신 12월 24일 좌선지리 하이오이까. 제자가 여쭈기를 무신 12월 24일 좌선의 이치는 어떠합니까? 상제님께서 무신 12월 24일이라 쓰시고 좌선이라 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왈 천지지 운행이 유우선하니 하도 우선지운이 위 화수미제하고 위 천지비하고 위 건운하야 선천야오. 말씀하시기를 천지운행이 우선이 있으니 하도가 우선으로 운행하여 화수미제가 되고 천지비교가 되며 건운으로서 선천이 되는 것이요. 다음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답 1중 첫 번째 문항에 대한 해설입니다. 천지 운행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우선이 있으니 하도를 기점으로 하여 우선하면 낙서가 되는데 이를 화수미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이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즉 시계 방향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이란 화살표 또는
원을 그리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화수 미제괴가 된다고 하셨으니 이는 남쪽이 화요, 아래쪽인 북쪽이 수인 배치인 화수 미제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수미제는 낙서를 상징하는 문왕팔계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서를 의미하는 문왕팔계를 보면 위쪽이 이화요, 아래쪽이 감수로서 64개로 본다면 화수미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해설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천지비하고 건운하여 선천이요. 또한 천지비괴는 위가 천이요. 아래가 지인 천지비괴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복희팔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운이란 권운과 상대되는 말입니다. 즉 선천은 건운이요, 후천은 권운이라는 뜻입니다. 복희팔계와 문왕팔계는 선천으로서 건운이요, 용담팔계는 후천으로서 권운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답 2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좌선하니 낙서 좌선지운이 위 수하기제하고 위 지천태하고 위 권운하야 후천이 아니라 천지개벽경 8편 20장 11절. 좌선이 있으니 낙서가 좌선으로 운행하면 수하기제가 되고 지천태괴가 되고 권운이 되니 이를 후천이라고 하느니라. 다음은 문답 2 중 첫 번째 문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운행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좌선이 있으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낙서에서 좌선하니 수하기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좌선이란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좌선이란 앞의 화살표의 순서요, 원의 화살표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낙서에서 좌선하여 수하기재가 된다 하셨으니 이는 위쪽인 남쪽이 수요, 아래쪽인 북쪽이 화인 배치, 즉 수하기재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희팔괴와 문왕팔괴와 정역팔괴, 용담팔괴 모두 수하로 놓여진 괴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수하기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하란 오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지지의 오행에서 본다면 하도와 낙서 정역은 남방이 화요, 북방이 수이므로 화수미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용담의 지지에서 수하기재를 찾아볼 수 있으니 용담은 위쪽인 남방이 수요, 아래쪽인 북방이 화인 배치, 즉 수하기재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답 2 중 두 번째 문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지천태하고 권운하여 후천인이라 입니다. 지천태란 위쪽이 지요, 아래쪽이 천인, 지천태괴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정역 또는 용담팔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권운이란 건운과 상대되는 말로서 선천은 양기운이 주장자인 건운이요 후천은 음기운이 주장자인 권운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선천 낙서는 우선으로서 화수미재요 천지비라 한다면 후천 용담은 좌선으로서 수하기재요 지천태입니다. 다음은 낙서와 용담의 구궁 진행 방향과 수의 방향 그리고 28수의 운행 방향을 통하여 우선과 자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낙서의 구궁운행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수는 낙서의 수로서 438, 951, 276을 나타내며 1부터 9까지 구궁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의 수는 3, 5, 7과 4, 5, 6의 순서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화살표로 나타내고 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담의 구공 운행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수는 용담의 수로서 7, 8, 3, 2, 6, 10, 9, 4, 5를 나타내며 2부터 10까지 구공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담의 수는 4, 6, 8과 5, 6, 7의 순서로 화살표 방향처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좌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낙서와 용담수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수의 진행 방향을 본다면 낙서는 선천 양의 시대를 상징하므로 발산 위주의 수로서 좌에서 우로 점점 커지며 용담은 후천 음의 시대를 상징하므로 수렴 위주의 수로서 낙서의 역도수인 반대로 원시반본하여 우에서 좌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봄, 여름을 상징하는 하도낙서는 팽창을 의미하는 발산이 그 상징이지만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용담은 수축을 의미하는 수렴이 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수 운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28수 운기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28수 운기도는 김일부 선생께서 정역을 통해 나타낸 그림으로서 28수와 더불어 중심 2수의 합에 의해 한 달이 30일로 고정되니 1년 360일인 후천 황금역 태음도에 대한 도해입니다. 그런데 중심인 태양계에서 28수를 올려다본 위치를 계산해보면 낙서시대에는 우선으로서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허 위실벽 규루위묘 필자삼 정규류성 장익진으로 진행했으나 용담시대는 좌선으로 진익장성 류기정 삼자필묘 위로규 벽실위허 여우두 기미신방 저한각으로 진행하여
28수 운행 역시 선천은 우선이요 후천은 좌선인 것입니다.